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SQL 서버를 설치를 할 텐데요. 먼저 SQL 서버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글자를 읽을 때 SQL 서버라고 읽어도 괜찮고요. SQL 서버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DB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실습 버전은 우리 SQL 서버 2019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최신 버전은 대용량을 운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툴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자, SQL 서버 2019는 몇 가지 에디션은 나뉘는데 엔터프라이즈와 스탠다드는 유료로 구매하면 되고요. 우리는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엔터프라이즈나 스탠다드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얘네들보다는 훨씬 작겠죠. 하지만 이 훨씬 작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로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스 정도면은 사실은 한 개 대학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익스프레스를 쓸 텐데 나중에 실무 가서 엔터프라이즈나 스탠다드를 쓰더라도 사용법은 오늘 배운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최소 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x64 프로세서와 뭐 메모리가 나오는데 우리 적당한 우리 메모리를 갖고 있을 테니까 우리 그냥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운영체제만 윈도우 서버 2016 또는 윈도우 10, 11 이것만 준비되면 되겠네요. 자, SQL 서버 2019 익스프레스를 다운받은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추가로 SSMS라는 것을 같이 추가로 설치를 할게요. 405페이지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펄스트 가상머신과 윈클라이언트를 쓰게 될 텐데요. 펄스트 가상머신은 그냥 둘 다 초기화시킬게요. 그래서 각 장마다는 초기화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윈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초기화시키고. 자, 그리고 역시 플레이에서 펄스트 가상머신에 일단 부팅을 해놓을게요. 윈클라이언트는 이따가 쓰이니까 펄스트만 부팅을 진행해놓죠. 자, 부팅되면 또 로그인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로그인까지 시켜놨습니다. 자, 우리 SQL 서버 2019 익스프레스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역시 책에 주소가 쓰이긴 한데 우리 카페에서 그냥 받는 게 무난하겠죠? 카페.naver.com에 this is linux 여기서 받을게요.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자, 왼쪽에 우리 윈도우 서버 자료실 윈도우 서버 여기죠? 그래서 9장이니까 우리 8장이죠. 참 지금 8장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8장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SQL 서버 2019 익스프레스 얘를 받도록 할게요. 자, 클릭 내 컴퓨터 저장. 자, 다운로드 해놓고요. 자, 얘는 지금 실제 설치 파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운 파일인데요. 자, 일단 얘를 설치해볼게요. 다운로드 실행해볼게요. 자, 다운로드에 얘를 실행하면 자, 얘가 지금 다운로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자, 버전이 혹시 지원 안 될 수 있거든요. 얘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여기 들어가면요. 링크를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우리 카페에 올린 것도 지금 여기 약간 업데이트돼서 여기 2020에 안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카페를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여기를 클릭하니까 또 새로운 파일이 바로 다운로드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진행하세요. 만약 이렇게 하면 여기 링크 나면 링크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카페도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새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 파일을 실행할게요. 이거 닫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 실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실행이 진행이 되네요. 자,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요. 둘 다 2019 버전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약간 업데이트가 된 것 뿐입니다. 자, 우리 미디어 다운로드를 할게요. 미디어 다운로드하면 IS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자, 미디어가 익스프레스 코어냐 뭐 나오는데 그냥 코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코어만 받도록 하죠. 그리고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뭐 200메가 정도니까요. 뭐 금방 다운로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 되면은 또 바로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뭐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네요. 자, 그리고 닫기 하고요. 이해하고 자, 다운로드 보면 이제 요게 다운로드 됐거든요. 약 266메가인데 얘를 실행하면 이제 실제 설치가 진행이 돼요. 자, 더블 클릭할게요.
자, 실제 이제 SQL 서버 2019를 설치를 진행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자, 설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자, 여기 나오면은 처음에 왼쪽에 설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새 SQL 독립 실행형 얘를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돼요. 자, 그리고 뒤에는 필요 없거든요. 얘는 닫으셔도 돼요. 닫으시고, 자, 라이선스 동의하겠죠? 동의하고, 다음. 자, 업데이트는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이거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다음 누르세요. 자, 업데이트 서비스 점검할 수 없다는데 이게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켜야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많은데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다음 누르고 넘어가 지네요. 그죠? 업데이트하면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실무하거나 시간이 여유 있으면 윈도우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설치가 막히면은 그 다음에 우리 업데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키는 방법은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 서비스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걔를 다시 가동시켜주면 돼요. 자, 지금은 업데이트 안 하고도 그냥 넘어가 지네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설치가 진행이 되고 됐습니다. 이게 방화벽만 여기 경고 표시 괜찮아요. 이거 경고 표시는 넘어갈게요. 다음. 자, 기본적으로 얘네가 설치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둘게요. 다음. 자, 여기서만 좀 주의점이 기본 인스턴스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엔터프라이즈나 스탠다드와 동일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기능만 작아지지. 그래서 이걸로 하면 나중에 처리할 게 좀 많아서 기본 인스턴스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인스턴스 사이즈는 MS SQL 서버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터프라이즈나 스탠다드와 얘가 동등한 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용량이나 메모리 용량만 작은 것 뿐이지 실제는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얘도 기본값으로 둘게요. 다음. 자, 이번에는 인증 모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윈도우즈 사용자만 SQL 서버에 접속하는데 이거 보안상 좋기는 한데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밑에 혼합 모드로 할게요. 혼합 모드라면 SQL 서버의 사용자도 윈도우즈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이 DB를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안은 위협보다는 취약하지만 사실 외부 사용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도 우리 맨날 쓰던 p-ss, 그죠? p-ssw0rd, p-ssw0rd로 지정을 할게요. 기억 하나만 할까요? SQL 서버의 관리자 이름은 SA예요. 이 DBMS의 관리자 이름이 SA고 비밀번호는 방금 우리가 p-ssw0rd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됐네요. 뭐 성능 따라서 한 몇 분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설치가 쭉 진행될 테니까 설치가 완료되고 완성되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할게요. 자, 몇 분간에서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닫게 들어올까요? 자, 이제 SQL 서버를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얘를 접속할 클라이언트 툴이 필요해요. 걔가 SSMS인데요. 우리 역시 교재에 주소는 써있지만 우리 카페에서 그냥 다 받을게요. 카페에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봤듯이 업데이트 된 게에도 문제 생겨도 그냥 새로 받으면 되겠죠. 자, 얘거든요. 얘를 670메가인데 얘를 받을게요. 아니면 최신 버전 받아도 되는데 그냥 우리 기존에 18.10 이걸 받을게요. 되게 큰 버전에는 큰 이슈가 안 돼서 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방 한 10몇 초면 되니까요. 다운로드 되면 바로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이제 폴더에서 열까요? 얘를 실행할게요. 자, SSMS 셋업 실행하면
얘가 SQL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툴이 있어야 접속이 편리하게 되는 거니까. 얘 설치되면 얘는 설치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아까보다 좀 무게가 있으니까요. 설치되면 또 설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설치를 바로 진행할까요? 그냥 설치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그냥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별건 아니고 쭉 설치가 알아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한 몇 분 만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자, 닫기 누르면 자, 이제 SQL 서버와 SSMS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자, 시작 보면은 M 갈까요? M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눌러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쭉 설치됐고요. 툴 하면은 여기 보면은 툴의 SSMS가 이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앞으로 사용할게요. 자, 얘 클릭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줄여서 SSMS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얘 클릭하시면 자, 이게 처음으로 실행이 돼요. SSMS가 실행이 되고요. 버전은 뭐 더 최신 버전이라도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웹브라우저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으로 생각하면 크롬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고 뭐 관계없는 것처럼 얘도 최신 버전 써도 됩니다. 자, 접속할 때는 그냥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결하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처럼 이렇게 접속된 화면이 보이면은 우리 SQL 서버에 완전하게 접속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쿼리문을 쓸 건데요. SQL문은 여기 보면 새 쿼리 있거든요. 새 쿼리 누르면 여기 메모장 같은 쿼리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SQL문을 앞으로 입력하고 실행하도록 하죠. 자, 이를 닫을까요? 닫는 거는 뭐 파일에 끝내기 하면 닫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SQL 서버와 SSMS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